자, 보겠습니다. 튼튼만점 도전 문제 5-4 배설 파트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답부터 부르고 풀이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에 3번, 다음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 4번, 5번, 3번, 다음 6번, 2번, 다음 페이지 7번에 4번입니다. 다음 8번에 4번, 다음 9번에 2번, 10번은 세포호흡 파트네요. 10번에 4번, 11번에 5번입니다. 문제 11개밖에 안 되네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풀이해봅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어요. 가와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단백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일단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노폐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는 탄단지 영양소 3가지가 모두 소화되고 나면은 노폐물 요 2가지는 다 생겨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만 단백질 안에는 C, H, O 그리고 N 얘가 들어있죠.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은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또 따로 생성이 됩니다. 얘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고요. 우리 몸의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서 독성이 약한 어떤 물질로 바뀌죠. 그럼 간에 해당합니다. 간에 들어가서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되죠. 이 바뀐 요소는 우리 몸의 어디 부분에 들어가서 오줌으로 배출되느냐? 나는 콩팥 되겠습니다. 자, 콩팥에서 요소를 걸러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고요. 필요 없는 물, 그 다음에 요소, 일부 무기업류를 오줌으로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는 오줌, 틀렸습니다. 날숨으로 배설됩니다. 날숨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로 전환된다. 말이 반대로 됐네요.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물은 날숨을 통해서만 밖으로 내보내진다. 틀렸습니다. 날숨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오줌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땀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맞죠? 3대 영양소가 분해되어서 생성되는 노폐물은 모두 같다. 물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모두 같은데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는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 그랬지? 이 암모니아 얘가 생성되는 것은 다릅니다. 얘를 요소로 바꾼 다음에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 답은 4번만 정답. 3번 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의 배설기관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어떤 그림인지 파악이 안 되면 풀 수가 없겠죠. A는 콩팥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B는 오줌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줌관이고 C는 방광이네요. 방광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여기는 요도인데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콩팥을 조금 확대해서 콩팥 겉질과 속질 사이에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네프론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프론 내부에 보면은 여기 사구체죠. D는 사구체, E는 보먼 주머니, F는 세뇨관, 그리고 이쪽 가느다란 선 있죠? 요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과 요도를 따로 표시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A는 콩팥이다. 수많은 네프론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B는 오줌관이다.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관이다. 그렇죠. C는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오줌이 모인다. 방광이죠.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가지고 방광에다 모읍니다.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F에 있는 포도당은 세뇨관에는 포도당이 2로 모두 재흡수된다. 안 됩니다. F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돼야 돼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돼야 되는데 E는 지금 보먼주머니잖아요. 보먼주머니로 재흡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틀린 거 5번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4번입니다. 사람의 배설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구체와 보호먼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은 콩팥 겉질과 속질에 분포한다. 이게 사구체랑 보호먼 주머니가 겉질에 분포하고 있고 속질에는 세뇨관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겉질과 속질 사이에 사구체, 보호먼 주머니, 세뇨관이 분포하고 있다. 묶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콩팥 정맥에는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이 흐른다. 통로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콩팥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는 혈관이 있죠. 이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가 콩팥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그 혈관은 하나인데 나오는 통로는 두 개였어요.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는 세뇨관이 있고요. 이 세뇨관으로는 이제 물하고 요소나 무기압류 같은 것들이 밖으로 버려지는 거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이 있어요. 이 돌아가는 혈관이 콩팥 정맥입니다. 이 콩팥 정맥으로는 요소를 걸르고 나서 깨끗해진 혈액을 돌려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이 흐른다라고 하면 맞겠죠. 콩팥 깔때기에는 오줌을 만드는 네프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콩팥 깔때기는 그 빈 공간이기 때문에 오줌을 모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4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프론의 구조를 나타냈네요. 콩팥의 일부분을 나타냈다. 자, 들어가는 혈관 여기 콩팥 동맥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들어갔어요. A는 사구체겠네요. 사구체, B는 보호먼 주머니, 그 다음에 C는 세뇨관, 그 다음에 D는 모세혈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면 이제 오줌관을 거쳐서 콩팥 깔때기겠다. 자, 여기를 빠져나가면은 콩팥 깔때기를 거친 다음에 오줌관을 거치고 방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혈액은 모세혈관을 따라서 쭉 이쪽으로 와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다시 퍼지겠죠. 자, A, B, C를 합쳐서 사구체, 보호먼 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포도당은 A, B, C, D로 이동한다. A, B, C, D로 가면 A, B, C, D로 가면 되네요. 맞습니다.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한번 여과되고 나서 세뇨관으로 쭉 나오고 있다가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A, B, C, D로 가는 거 맞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 여과고요. C에서 D로 가는 게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 맞다고 볼 수 있겠다. C에서 D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C,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분비가 아니고 재흡수입니다. 다시 필요한 것들을 모세혈관으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분비라고 할 수 없고 재흡수라고 합니다. 그럼 D가 틀려서 기억력 3번이고요. 분비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요소나 너무 필요 이상으로 들어있는 무기염류 같은 것들을 버리는 과정을 분비라고 하는데 D에서 C로 일어납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표는 건강한 사람의 혈장, 여과액, 오줌의 성분을 비교한 표입니다. A, B, C, D는 각각 단백질, 포도당, 요소 중에 하나다.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를 보겠습니다. 혈장은 이제 혈장의 영양소하고 아미노산, 포도당, 단백질, 혈구, 무기염류, 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포도당 뭐 전부 들어있죠. 자, 이런 혈장에는 들어있는데 여과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과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과가 되지 않았다. 그럼 덩어리가 커다란 거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A는 단백질입니다. 바로 구분했어요. 두 번째, B는 혈장에는 들어있어요. 0.1 1g 100ml 안에 들어있는 그람수 0.1g이 들어있는데 여과에게는 다 들어있어. 그럼 100% 여과 됐겠네요. 그런데 오줌에는 안 들어있어. 이거는 100% 재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줌에는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100% 재흡수하는 물질 요거죠. 포도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혈장에 92g, 여과에게
92g, 오줌에는 95g. 이게 왜 많아졌지? 일단은 혈장에서 여과액으로 100% 여과가 일어났고요. 근데 오줌에서 양이 더 많아졌어. 이거는 분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무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D 같은 경우는 혈장이 0.03g, 여과액이 0.03이니까 100% 여과 됐어요. 자, 그런데 엄마라 이 양이 이게 10배, 100배? 100배는 안 되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한 60배 가까이 늘어났을라나? 굉장히 많아졌죠? 이거 농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과액에서 0.03이었는데 오줌에서 농축돼가지고 퍼센테이지가 한 60배 가까이 늘어났어. 이 요소입니다. 제흡수 과정에서 그 세뇨관에서 흘러가던 물 중에서 굉장히 대다수의 물이 모세혈관으로 제흡수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는 그대로야. 근데 물이 다 빨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죠. D가 요소 되겠습니다. 자, 1번 A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났다. 맞습니다. B는 여과 후 모두 제흡수가 다시 A는 A 어디 있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안 됐네요. 미안합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았습니다. B는 여과 후에 모두 재흡수가 일어났다. 포도당 이거 맞네요. C는 요소 틀렸어. C는 물이죠. D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었다. 틀렸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일어나야 되죠. 제흡수 틀렸고 분비입니다. 오줌 속에서 제일 많이 농축된 것은 A가 아니라 농축은 D, 요소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요 그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가부터 볼게요. 가는 A, B, C, D부터 볼까? A는 사구체를 표현하고 있고요. B는 보먼주머니. 이거 세 번째 쓰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세뇨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하죠. D는 모세혈관. E는 뭐라고 할까? E는 바깥으로 나가는 물질이겠죠. 이제 여기 E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오줌이 되는 거죠. 오줌이 될 거야. 자, 보자. 자, 그 다음에 가는 A에서 B, 사고치에서 보먼주머니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는 여과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흡수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을 세뇨관으로 버리는 겁니다. 분비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 더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콩팥 동맥이고요. 콩팥 동맥이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쪽 있죠? 여기가 콩팥 정맥 되겠다. 자,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 나가는 입구는 하나, 두 개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백질은 A에서 B로 이동하지 못한다. 여과가 안 된다는 얘기야. 덩어리가 너무 크죠. 입자가 굵기 때문에 여과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SE에는 포도당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재흡수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E를 확인하면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없습니다. 100% 재흡수가 일어나거든요. 자, C에서 요소의 농도는 E에서보다 낮다. 그렇지. E에서는 농도가 굉장히 농축됩니다. 왜? 여기서 물이 대부분 재흡수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D를 지난 액체는 D 어디 있을까? D 모세혈관을 지난 액체는 방광에 모이면 안 됩니다. 여기 E를 지난 액체가 방광에 모였다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고요. 이 모세혈관을 지난 액체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건강한 사람의 E에는 어디 있어? 여기 오줌이죠. 나가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100%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7번에 4번이고 8번 보자. 나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질을 골라보겠습니다. 나는 재흡수죠. 재흡수되는 물질 물 재흡수 되고요. 포도당 재흡수 될 겁니다. 무기염류도 일부 재흡수 되고요. 아미노산도 100% 재흡수 될 거예요. 혈과하고 단백질은 일단 저 세뇨관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X 물은 일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96% 정도? 97% 정도? 아미노산은 100%, 포도당 100%, 무기염류도 일부, 기억, 니은, 리을, 비역. 답은 4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변 검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소변 검사를 진행하세요. 오줌에서 단백질이 이러면 안 돼요. 오줌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단백질이 원래 여과가 될 수 없어야 되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한 사람이 오줌 생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큰 단계는 사구체에서 여과작용. 그렇지. 이 작용에서 뚫고 지나갔다는 거야. 단백질이. 입자가 커다란 이 단백질이 뚫고 지나갔다는 거는 거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제 혈구 같은 것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단백질도 지나갔지? 혈구도 지나가면 피에서 오줌에 섞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오줌을 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과정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그러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냈는데 포도당, 산소,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죠. 포도당의 공급에는 호흡계와 순환계가 필요하다. 포도당의 공급에는 호흡계, 순환계. 이거는 관계없어요. 포도당 말고 산소의 공급이죠. 산소의 공급에는 호흡계와 순환계가 필요하고 포도당의 공급은 소화계가 필요하겠지. 그지? 자, 발생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체온 유지에 이용되는 거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도 맞아요.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 11번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계 가나다의 물질 A, B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를 볼까요? 가는 호흡계겠죠? 이거 폐를 나타낸 것 같은데 호흡계. 나는 소화계겠죠? 위하고 대장, 소장 뭐 이런 것들 소화계. A는 호흡계를 통해서 적혈구죠. 적혈구. 적혈구를 얘기하고 순환계를 얘기하고 있겠죠? 순환계. 자, A는 흡수를 합니다. A는 산소겠죠.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한 것 산소.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한 건 영양소 되겠네요. 자, 순환계, 혈액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실어가지고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로 갖다주면 온몸에서 세포호흡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A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 틀렸어, 산소입니다. B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겠죠. 2번 틀렸어요. 나는 세포호흡 결과 생성되는, 나 어디 있을까? 나 어디 있어? 나는 노폐물을 운반한다, 소화하게. 이거 아니죠.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 최종적으로 덩어리가 큰 입자를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화계의 역할이죠. 다는 순환계, 우리 몸의 기관계 중 배설계. 틀렸습니다. 가나다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5번 정답입니다. 답은 요거 체크하고. 자, 11번까지 다 보고 배설계 파트 끝냈습니다. 자,